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게 특성이 뭔지는 몰라요. 뭐 우리 물고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무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뭐 5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게 뭐 한 30개 나올 수 있고 작은 게 70개 나올 수 있죠. 전체 100개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또 특성 1을 가지고 자, 그러면 뭐 20보다 작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20보다 크다 20보다 크지 않다 또 이렇게 yes, no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15개 여기에 15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 여기서는 이제 특성 2가 쓰일 수도 있어요. 특성 2가 100보다 크냐 그래서 yes, no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 해서 여기에 98개가 나오고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여기는 거의 분류가 잘 된 거죠, 이제. 자, 여기에 2개짜리는 웬만하면은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거의 분류가 끝났다고 거의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98에서 또 아직 다 분류가 안 됐으면 여기서 또 yes, no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여기선 특성 3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뭐 색깔이 레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드인 거, 레드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클래스 뭐 A, 여기가 클래스 B, 여기가 뭐 클래스 C, 뭐 여기는 클래스 D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면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따지면 특성 1이 50보다 크면서 특성 2가 100보다 크면서 색깔이 레드인 거는 클래스 C다. 요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결정 트리는. 자, 일단 대강의 컨셉이 나왔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분류에 사용한 거예요, 분류. 자, 근데 이거를 회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리는 거 보다는 직접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 데이터로 우리가 결정 트리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 필요한 거 불러와야겠죠? 자, 이렇게 불러오고요. PC. 자, 우리가 일단 단순화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좀 해서 볼 거니까 뭐부터 해볼까요? 자, 분류부터 해볼까요? 자, 분류에서는 자, 우리가 물고기 어종을 단순화시킨다 그랬죠? 이진 분류할게요. 이진 분류. 대상을 딱 2개만 선정을 해서 양성 클래스, 음성 클래스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은 시각화를 위해서 일단 2개만 할 거예요. 됐죠? 우리가 많이 쓰던 length랑 weight를 쓰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스페시스에서
스페시스. 자, 요게 일단 우리가 브림이랑 퍼치.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 로지스틱 어종 분류할 때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로지스틱 회기로 그 결정 경계를 딱 그으니까 제대로 안 나왔죠. 이게 퍼치랑 브림은 이렇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예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선이 그어졌죠. 그래서 똑같은 이 데이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이건 로지스틱 회기로 한 거였고, 이번에 우리는 결정 트리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브림이랑 오어 퍼치 두 개를 가져야겠죠? 가로 쳐주셔야 되고, 됐죠? 그래서 true인 것만 가져오고 싶으면은 논리값 인덱싱으로 PC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종이 브림인 거, 도미, 퍼치, 농어 이렇게 두 가지 어종만 가져왔어요. 됐죠? 자, 요거를 뭐 브림 언더바 퍼치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학습을 시킬게요. 학습을 시킬 때 학습하는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필요하죠? 자,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만 지어주면 되나요?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정답, 스페시스만 지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종을 지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측해야 되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타겟 자, 요거는 스페시스만 빼오면 되죠. 우리가 이거를 예측하고 싶은 거다. 자, 다음 이거 두 개 준비됐으면 이제 쪼개져야죠. 에페이런, 모델, 셀렉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TRD, TSD, TRT, TST 4개가 나올 거고, 이 두 개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 좀 정해줄게요. 8R. 분류 모델에서는 뭐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스트래티파이. 자, 요거 잡아주면은 계층 샘플링을 적용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와 이 학습 데이터 간의 클래스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항상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TRD, TSD, 쉐이프 해서 보시고. 그래서 학습 데이터 72개, 테스트 데이터 9개.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기서 뭐 했었냐면 회귀할 때는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스케일링. 왜냐면
무게랑 우리가 무게랑 길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잘못했네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수정 한번 할게요. 어종만 지울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랭스랑 웨이트잖아요. 학습 데이터는. 잘못 가져왔냐? 랭스 1이랑 웨이트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TRG 다시 보시면 이렇게 랭스랑 웨이트만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선형 회귀할 때, 로지스틱 회귀할 때, 이 적절한 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Y축과 X축의 값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은,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회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케일링을 해줘야 성능이 좋아지는데, 자, 여러분, 트리에서, 결정 트리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련이 됐으니까 스케일링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바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라는 패키지에 있어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클래시파이어는 분류할 때 쓰이는 거고요. 리그레서는 수치 예측할 때 쓰는 거예요. 회귀 예측. 지금 우리는 분류할 거니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정 트리 모델로 우리 학습을 완료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점수를 보도록 할게요. TRD, TRT, TST, TSD. 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1이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한 90 정도, 90 가까이 됩니다. 이건 약간 과대적합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높으니까. 자, 어쨌든 이 결과는 이렇게 봤고요. 자, 우리가 뭐 모델을 새로 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전혀 없죠. 우리가 하던 거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해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필요한 데이터 뽑아내고 내가 필요한 형태로 바꾸고 학습시켜서 평가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트리를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내부적으로 트리를 만들어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에서. 자, 이거를 사이킨런에서 제공을 해줘요. 플라트리입니다. 죄송해요. 플라트리. 요런 거는 나중에 트리 시각화하는 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 자, 사용하는 방법. 자, 플라트리는 기존의 매플로립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플로립을 일단 임포트를 해 오셔야 되고요. 자, 사이즈를 한 15, 10 정도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라트리. 자, 처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자, 디시전 트리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처음에 디시전 트리. 우리 여기 DTC라고 하나 만들었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이 DTC가 어떻게 트리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지를 시각화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지치기를 했는지를 보고 싶죠. 그래서 얘를 일단 넘겨요. 자, 그 다음 필드라는 옵션 값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일단 true로 해주시면은 트리 내부에 구현 정보, 추가 정보들을 채워서 보여줘요. 자, 그 다음 피처 네임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학습시킬 때 TRD였죠, TRD. 이게 이제 랭스L이랑 웨이트인데 아까도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렸듯이 특성을 하나 잡아서 얘가 뭐보다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특성이 이게 피처 네임이죠. 요거를 잘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그림으로 볼 때 이게 길이가 사용됐고 무게가 사용됐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만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trd.column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피처 네임을 순서대로 length 1, weigh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trd.columns 하면 저대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로 나오니까 굳이 내가 직접 적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lt.show로 봐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트리가 딱 만들어졌어요. 자, 실제로 이 DTC, 지금 우리가 학습시켰던 DTC 결정 트리 모델이고요. 자, 얘는 가장 처음에 요 weight, 무게를 가지고 구별을 했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가지고 구별을 했는데, 이게 좀 기네요. 자, 루트 노드. 자, 일단 그 용어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네모 있죠? 트리를 구성하는 이 네모. 이 네모를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노드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가 이 노드 밑에 이 자식 노드라고 하거든요. 얘 밑에 이렇게 노드 2개 있죠. 얘가 부모 노드예요. 얘가 자식 노드고 부모 노드, 자식 노드.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자식 노드, 얘가 부모 노드. 자, 얘 입장에서도 부모 노드, 자식 노드인데 자, 얘는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를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리프. 단말. 제일 끝에 있다. 잎사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리프 노드. 그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아까 스무고개 한다 그랬잖아요. 루트 노드를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 결정트리 모델이 나누기로 무게가 32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전체 샘플의 개수는 72개입니다. 이거 왜 72개예요? 우리가 학습시킬 때 TRD의 개수가 72개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할 때 입력된 데이터가 72개였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28개가 뭐예요? 28개가 아마 브림이나 퍼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28개가 브림, 44개가 퍼치,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총 72개 중에 2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하나의 클래스는 28개가 있고 하나의 클래스는 44개가 있는 거죠. 더하면 70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진이라고 있어요. 진이는 진이 계수라고 해서 불순도를 입니다. 불순도.
그래서 불순도의 개념은 요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빨간색이 5개 있고 파란색이 5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경합을 벌이면 완전 동등하죠. 그죠? 이거를 빨간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파란색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이런 상황도 있어요. 빨간색이 7개, 파란색이 3개. 자, 이러면은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간색일 것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빨간색일 확률이 맞죠. 하나만 더. 이번에 빨간색이 10개다. 무조건 빨간색. 그렇죠? 여기에서는 다른 게 나올 건덕지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불순도. 다른 거. 그러니까 뭔가 클래스가 섞여서 서로 다른 클래스가 섞여 있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순도가 없다. 그래서 불순도 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개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죠? 전체 10개 중에 3개 정도가 좀 불순물이 섞여 있죠. 좀 다른 게. 그래서 얘는 뭐 불순도 대충 한 가령 뭐 0.6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완전 0.6은 아닙니다. 이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공식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불순도를 계산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순도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 불순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도를 구하는데 불순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이 진이가 0.47 오면은 불순도가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순도가 이제 이 웨이트가 320보다 작다 크다를 가지고 딱 나눴을 때 불순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겁니다. 이 모델이 이 웨이트를 막 320으로도 한번 잘라보고 아니면은 뭐 100으로도 잘라보고 뭐 800으로도 잘라보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웨이트를 320으로 잘랐을 때 불순도가 가장 낮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320을 가지고 자르면 요렇게 나뉘어요. 320보다 큰 경우가 샘플이 40개 나오고 320보다 작은 경우가 32개가 나와요. 총 72개 중에. 그나마 제일 잘 분류가 된 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루트 노드를 보니까 웨이트가 뭐 320.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웨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결정 변수라고 하고요. 320을 결정값 또는 스레이시홀드라고 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이, 아까 진이 뭐였죠? 이거는 불순도.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샘플은 뭐죠? 샘플은? 해당 노드에 포함되는 샘플 개수죠. 샘플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는요? 여기 다 밸류가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 A가 28개, 클래스 B가 48개. 총 클래스 2개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별 개수예요.
요런 정보들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웨이트가 320이 나온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모델이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분할값이더라. 자, 그래서 결정 트리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 웨이트, 다시 말해서 결정 변수, 가장 클래스를 잘 나눌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웨이트가 될 수도 있고 랭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지금 이 퍼치와 브림 데이터, 이 데이터에서는 웨이트가 좀 더 분류하기에 좋다라고 해서 결정 변수로 선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가 여러 개잖아요. 웨이트가 보시면은 1100도 있고 850도 있고 150도 있고 5.9도 있고 925도 있는데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걸로도 한번 선을 그어서 잘라보고, 이걸로도 선을 그어서 잘라보고, 이걸로도 선을 그어서 잘라보고, 그랬더니 320이 제일 불순도가 낮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순도가 제일 낮은 스레시홀드를 찾습니다. 됐죠? 자, 뭐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게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일부러 이 특성 두 개를 사용한 이유는 딱 이체원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어종별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요 브림 언더바 퍼치 요걸로 그릴 거예요. 요걸로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캐터 플롯으로 산정도로 물고기 분포를 그릴게요. 자, 스캐터 플롯 데이터는 브림 언더바 퍼치. 자, X축은 랭스 길이로 하고요. Y축은 웨이트. 하면 우리가 항상 하던 방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종이 분간이 안 되니까 휴 이용해서 색깔을 어종별로 스페시스 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 어디다 선을 그으면은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그나마 잘 구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이거를 다 하나씩 그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선을 하나씩 그어보는 거를 컴퓨터가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320이죠? 웨이트가 320보다 크거나 작은 거. 자, 얘를 웨이트가 Y축이죠, 여러분. 320이면 요쯤 될 겁니다. 자, 한번 그어볼게요. 자, 버티컬이랑 호라이즌 해서 H라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로선 긋는 거랑 세로선 긋는 방법이 있는데, 자, 가로선을 그으실 때는 가로가 이제 호라이즌, 수평, 세로가 버티컬. 그래서 여기를 V 라인으로 해주시면은 수직선, H 라인으로 해주시면 수평선이에요. Y축에다가 선을 하나 잡아줘야겠죠? 요게 32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컬러를 레드로 한번 할게요. 자, 보이죠? 결정 트리가 찾은 최고 적절한 선은 뭐예요?
여기 빨간 선이에요. 자, 빨간 선으로 나눴을 때 여기 이 빨간 선 밑에 320 이하인 부분과 320 이상인 부분의 불순도가 이 두 개의 불순도가 가장 낮다 이거예요. 물론 320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겠죠. 아까 뭐가 있었나요? 925도 있고 250도 있죠. 925, 250 다 그거 봤을 때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은 이 빨간 선 위쪽과 아래쪽에 불순도를 따졌을 때 아래쪽에 불순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빨간색 기준 제일 위에 있는 거 기준. 그리고 250이랑 320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자, 하지만 이거를 불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탈락된 거고 얘도 탈락된 거예요. 이 모델이 다 해본 거예요. 이거를. 이게 최적이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분류를 하면은 이제 32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크면은 파란색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작으면은 퍼치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무게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쪽은 좀 오차율이 있겠죠. 밑에는 그나마 좀 잘 분류가 됐어요. 자, 가만 보니까 이게 한 2개 밑에가 불순도가 되게 낮죠. 볼게요. 자, 2개 30개 딱 맞죠. 웨이트가 320보다 작은 애들은 총 32개가 있대요. 이게 32개란 얘기예요. 밑에. 그 중에서 2개는 뭐예요? A 클래스. 30개는 B 클래스예요. 2개가 예전에 요거랑 요거. 요게 A 클래스, 나머지가 B 클래스.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분류가 되게 잘 된 편이죠. 자,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얘는 진이 불순도가 되게 낮죠, 여러분. 0.1이잖아요. 거의 다 주황색이죠. 불순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진이 불순도가 낮게 나온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 윗부분이죠, 윗부분. 자, 여기는 되게 많이 섞여 있죠.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비슷하게. 그래서 불순도가 높게 나왔어요. 0.45. 처음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가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A 클래스가 26개, B 클래스가 14개. 그러면 이걸 A 클래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도 높겠지만 어쨌든 B 클래스일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측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두 번째 여기서는 얘네들을 40개를 대상으로 이거는 길이를 가지고 한번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33.7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또 따져요. 자, 그럼 제가 선을 한번 또 그어볼 건데 대상을 요 40개로만 잡아야죠. 요 빨간 선 위에 있는 애들로만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밑에다 그려볼게요. 그냥 버티컬 수직 라인으로 33.75예요. X로 잡아줘야 됩니다. 수직선은. 이게 X를 거치니까. 그 다음에 아까 320도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서. 자, 그럼 빨간색 위에 불순도가 높았는데 녹색선을 한번 더 그음으로써 이 파란색이 많은 부분과 주황색이 많은 부분으로 또 한 번 나뉘었죠. 그래서 그게 요 의미예요.
33.75를 가지고 나눴더니 얘랑 불순도가 가장 낮더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 왼쪽 33.75보다 작은 애들은 24개. 그래서 그 중에서 2개가 불순물이죠. 여기서는 3개로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래요. 학습 데이터로만 그리면은 여기에 딱 2개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거예요. 여기는 불순도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죠. 왜냐면 딱 봐도 파란색이 좀 더 많이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타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나 남을 때까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남으면은 무조건 딱 한 개잖아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녹색, 아니 다시요.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이겠죠. 이렇게 트리를 계속 타고 들어가면은 거의 100%가 나옵니다. 정확도가 거의 100%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점수가 1.0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지가 많아버리면 너무나 이 디테일하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해버려가지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결정 트리는 굉장히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 높게 학습을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과대적합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규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규제를.